항상 이별이라는 단어는 무겁습니다. 회사와도 마찬가지죠. 회사에서 나올 때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드라마에서는 당장 안 다니겠다며 품에 품고 있던 종이를 확 집어 던지기도 하지만 현실에서는 좀처럼 있지 않는 일이고 회사에서 나가라 등을 떠밀기도 합니다. 권고사직이라고 하죠. 그리고 어느 날 당신은 해고야. 이거 미국 영화에 많이 나오는 장면이에요. 해고라는 것도 있다고 하는데 권고사직하고 해고는 명백히 다르다고 합니다. 권고사직, 옆구리를 쿡 찌르면서 나가주지 않을래? 이렇게 얘기하는 이런 상황들이 왕왕 있다고 하거든요. 회사를 구하는 인사의 저자 HR 컨설턴트 장래석 노무사와 함께 이럴 땐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알아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권고사직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겁니까? 네, 그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데에는 사직과 해고 그리고 근로관계 자동 종료가 있습니다. 사직과 해고는 이제 일방적인 의사표시인 반면에 권고사직은 사직의 일종임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권유에 의해서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해고는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하는 것인 반면에 권고사직은 회사가 나가주지 않을래요? 라고 사직을 권유하고 이에 대해 근로자가 오케이 하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한마디로 근로자가 동의했는지 여부가 중요한데 근로자가 동의를 해야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부당해고가 되지 않고요. 또한 권고사직은 해고, 예고도 적용되지 않아서 바로 내일자 권고사직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일단 형식상으로는 회사 반, 근로자 반, 이 의사가 반반이란 얘기 같지만 형식상은 그런데 내용적으로 보면은 근로자에게 되게 불리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면 저는 싫어요. 전 회사에 있을래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네, 권고사직은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되고 동의가 있었다는 입증도 회사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회사의 권고에 의해 사직함이라고 쓰여진 사직서를 작성하라고 이제 회사가 요청을 하죠. 근로자는 안 쓰면 그만입니다. 아, 그래요? 예. 안 써도 됩니까? 그럼요. 다만 근로자가 조심하실 사항은 사직은 반드시 사직서를 써야만 되는 건 아니고 이메일이나 문자, 카톡 등으로도 사직에 동의하면 권고사직으로 인정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회사가 톡으로 김 대리님, 부장님이 8월 말일자로 사직 요청한 걸로 아는데 그대로 처리하면 될까요?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유도 신문을 하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카톡이나 문자로 네라고 한마디만 하면 그거는 사직을 받아들인 걸로 인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무섭네요. 네, 그래서 사직 의사가 없으면 아니요, 저는 사직 또는 퇴사할 생각이 없습니다라고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에도 회사가 사직 처리를 했다. 그때는 이제 해고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해고로 인정되면 그 해고는 여러 가지 법적인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그걸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부당해고가 되고 원직 복직은 물론 복직될 때까지의 임금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사직서를 쓸 때까지 괴롭힐 가능성이 다분하거든요. 그러니까 권고사직이라는 걸 회사가 기획을 하고 있는데 나는 동의할 수 없다 했을 때 억지로 쓰게 한다. 이것도 권고사직이 됩니까? 예, 그 사직은 강요나 사기에 의해서 사직서 제출을 했을 때는 해고로 인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일단 사직서를 내고 나면은 그 사직서가 내가 사기에 의해서 또는 강요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작성했다는 것을 근로자가 스스로 입증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직서 작성은 굉장히 신중하셔야 됩니다. 그 강요는 회사가 수차례 사직할 것을 요청했다 이 정도로 인정이 되는 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 사직 안 하면 책상도 빼고 업무도 다 뺏을 겁니다. 그리고 손해배상 소송도 할 겁니다. 정도의 협박이 있어야 됩니다. 법원도 같은 입장인데요. 판례에서도 보면 본인이 원해서 사직한 건 아니지만 그 당시 상황에서 이것이 최선이라 생각해 했더라도 자의에 의한 사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기에 의한 사직은 제가 경험을 한 사례가 있는데요. 네. 제가 자문하는 회사에 미화원 두 분이 계셨는데 A와 B가 계셨는데 두 분이 좀 싸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A가 이렇게 말한 거예요. B 씨가 그만두면 저도 그만둘게요. 이렇게 말했는데 회사는 예전부터 A가 좀 마음에 안 들었던 거죠. 그래서 A, B 두 명 모두한테 사직을 강요를 한 겁니다. 요청을 했고 이에 대해서 두 분 다 사직서를 쓰고 이제 사직 처리가 됐는데
며칠 후에 회사가 B만 살짝 부른 거예요. 네. 그래서 B만 근로계약서를 다시 쓰고 재입사를 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상황을 보고 나서 노동위원회에서 이건 회사가 A를 해고하려고 상황을 꾸민 거다. 그래서 결국 A도 부당해고로 인정돼서 복직이 된 사례가 있습니다. 아, 이렇게도 하는군요. 이게 업무로 이런 일을 하셔야 되는 자리에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인사팀도 참 고민이 많겠습니다. 회사와 당사자의 합의로 근로관계를 종료한다라면 합의하는 과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오케이, 권고사직 지금 상황이 그렇다는 건 내가 수용한다. 이때 근로자가 나는 대신 이런 조건을 제시하겠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네, 물론입니다. 말 그대로 합의에 의한 종료이기 때문에 합의 사항을 회사와 근로자 서로 간에 제시할 수가 있는데요. 보통은 이제 위로금 협상이라 그러죠. 뭐 2달치 달라, 3달치 달라, 뭐 이런 거를 협상하기도 하고요. 예전에 이제 제가 회사에 있을 때는 몇몇 부장님들을 권고사직을 회사에서 한 적이 있는데 그때 대상자 중에 한 분이 부장님이셨는데 자녀가 이제 대학을 막 들어가셨어요. 근데 대기업은 이제 학자금을 주는데 그 대학 학자금이 사실 되게 금액이 엄청 크잖아요. 크죠. 네. 그러다 보니까 자녀가 이제 막 대학생 들어갔는데 학자금을 계속 지원해 달라는 것을 요구했고 몇 차례 협의 끝에 해당 자녀가 졸업할 때까지 그 부장님은 회사를 퇴사하시지만 학자금은 계속 지원해 주겠다라고 약속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가능하군요. 예, 예. 의대 다녔으면 좋겠다. 자, 회사가 경영상의 이유로 명예퇴직이나 희망퇴직을 갖잖아요. 이것도 권고사직의 일종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러면은 저는 싫어요. 저는 명퇴 안 할래요.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네, 물론입니다. 명예퇴직, 희망퇴직 여러 가지 용어가 있는데 용어 명칭을 불문하고 다 권고사직이기 때문에 거부할 수 있습니다. 종종 퇴직 대상을 딱 정해놓고 실시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는 해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 45세 이상, 근속 15년 이상 이런 식으로 대상 기준만 정해놓고 자유롭게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예전에 어떤 회사의 대표이사가 그 부장급 이상 간부들에 대해서 어차피 재심사할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한 다음에 일괄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요청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 케이스가 많잖아요. 네네. 사실. 그래서 그 간부들이 사실 사직할 의사가 별로 없는데도 재심사 한다니까 그리고 대표이사가 내라니까 일단 냈는데 회사가 바로 그 해당 근로자 전부를 퇴직 처리를 해버린 겁니다. 이거는 실질적으로 대표이사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서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시킨 거기 때문에 해고라고 인정이 되었습니다. 아이고, 이렇게도 하는군요. 네네.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오늘 노무사님 오시면 그거 하나 여쭤보고 싶었어요. 보면은 인사총무팀에서 이런 업무들을 하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 그분들도 회사에서 시킨 일 하지만 결국은 본인들도 근로자의 한 사람이잖아요. 이럴 때 굉장히 인간적으로 고뇌하게 됩니까? 아니면 정해진 매뉴얼대로 하다 보면 이게 망설임 없이 우리 회사의 사규에 따라서 착착 이렇게 진행이 됩니까? 매뉴얼이란 게 있긴 있지만 네. 사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굉장히 고뇌가 되고요. 저도 회사에 있을 때 어떤 사업부를 정리하고 그런 거를 통보하고 한 적도 있는데 이런 게 괴로워가지고 퇴사를 하는 인사팀 직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현실적인 고민이 참 많이 되는 부분인데 회사가 만약에 이렇게 제시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해줄게. 그런데 그러려면 본인이 자의로 나가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실업급여를 받게 해주는 방식으로 너가 나갈 수 있게 해줄게. 요 권고사직에도 동의를 해야 됩니까? 네, 근데 실업급여는 아시다시피 비자발적인 사직이면 다 대상이 되는 거거든요. 물론 권고사직이면은 그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근데 그 사직 권고를 거부해서 해고를 당해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마치 회사가 권고사직에 동의해야지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유혹을 하는 건데 넘어가시면 안 되는 거죠. 오히려 아무런 이의제기 없이 실업급여나 또는 위로금을 지급받으면 권고사직에 동의한 것으로 인정될 수가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됩니다. 예전에 모 화장품 회사에서 일한 지 하루밖에 안 된 경영지원 실장이 뭐가 마음에 안 들었나 봐요. 그래서 부당하게 해고를 당해서 해고당했다고 노동위원회에 신청을 했는데 그 자리에서 회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A 씨가 퇴사 일주일 만에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신청해서 4차례나 실업급여를 수령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자발적 퇴사다라고 주장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이 어떻게 났어요? 물론 인정이 되진 않았고 여러 가지 사유 때문에 부당해고로 인정이 됐지만 이렇게 회사한테 주장할 빌미를 준다는 거죠. 근데 어떤 과정이었을까 궁금하기도 합니다. 일한 지 하루밖에 안 됐는데 그럼 나가셨다는 얘기잖아요. 바로 네네. 경영지원실장 이런 일을 하는 그 부서의 대장님이라는 얘기인데 글쎄요. 궁금하네요. 그러면 내가 회사의 사직 권유에 동의한 게 아니라 회사가 일방적으로 나를 내쫓았다. 이걸 근로자가 어떻게 입증하나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직서를 제출하면 안 되는 겁니다. 사직서를 제출하면 그게 사기에 의해서 썼다 또는 강요에 의해 쓴 것을 본인이 입증해야 되는데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 다음에 통상 이러한 사직 권유는 상사와의 면담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해당 내용을 녹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대화의 당사자면은 상대의 동의 없이 녹음해도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대화의 내용이 중요한데요. 회사가 사직 여부에 대한 선택권을 주면 이는 권고사직이고 그렇지 않으면 해고입니다. 근데 내용이 명확하게 이번 달까지만 나오세요 라든지 그만두셔야겠습니다 라고 하면 명확하니까 문제가 없는데 이런 식이면 같이 일하기 곤란하죠 라든지 고객과 자꾸 트러블이 생기는데 그만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정도의 이런 애매한 내용이면 그냥 나오셨을 때 나는 사직 그 권고한 거고 받아들인 거다라고 주장을 할 수 있거든요. 회사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해고하시는 겁니까? 라고 분명히 되물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참 쉽지 않은 문제인데 회사에서 경력이 많아도 마찬가지고요. 뭐 그 초임자도 마찬가지일 텐데 이런 상황에 본인이 놓인다라고 하면 회사 다닐 때 기억을 떠올려 보면 굉장히 당황스러울 것 같아요. 그리고 상대편은 이런 매뉴얼에 따라 업무를 처리해 본 전문가들인데 얼마나 당황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식이면 같이 일하기 곤란해요 할 때 이런 식은 어떤 식? 이거 물어보셔야 되고요. 그만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했을 때 좋지 않습니다. 그렇죠. 명확하게 얘기를 하셔야 된다는 거. 그 사이에 지금 질문이 하나 올라왔는데 희동이네님 권고사직인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아까 받을 수 있습니다. 있다고 하셨습니다. 반대로 이제 근로자가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거는 제 주변에서도 실제로 꽤 많이 보는 사례인데 본인이 개인 사정으로 퇴직을 하면서 저 실업급여 좀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원래는 그러면 안 되지만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네, 정말 뭐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회사와 근로자가 뭐 예정을 생각해서 사실은 내가 뭐 공부 때문에 또 이직 때문에 퇴직을 하는데 권고사직으로 처리를 해주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요. 이거는 그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하기 때문에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뭐 어차피 회사 입도 맞췄고 사직서도 회사의 권유에 의해 사직함이라고 작성했으니까 문제 없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권고사직도 해고와 마찬가지로 고용 조정에 해당하기 때문에 회사가 만약에 어떤 지원금을 받는다. 그러면 그 정부 지원금이 바로 중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회사가 나중에 이를 알고 사실은 그 직원 공부하려고 그만둔 거예요 라고 고용지원센터에 신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만약에 그 근로자가 이직을 하려고 퇴직한 경우에는 권고사직으로 처리해놓고 만약 퇴직한 지 일주일 만에 이직한 회사에서 고용보험 취득 신고를 하죠. 그러면 노동부에서 바로 의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되고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적발되면 실업급여 반환은 물론이고 최대 5배의 추가 징수도 받게 되므로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요거 사례가 없지 않거든요. 조심해야겠습니다. 이거 불법이라는 점 분명하게 알려드리고 그래요. 사장님들 입장에서 보내주시는 문자들도 있네요. 9877님. 그런데요. 회사에서는 일 안 하는 직원을 해고할 수도 없고 정말 곤란합니다. 노동자 입장 알겠어요. 중요하지만 회사도 정당하게 임금을 내는 건데 너무 일 안 하고 근태도 안 좋고 이런 직원들 해고도 못하고 저희도
고민이 많습니다 해주셨거든요. 이런 고민도 하실 수는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럴 때는 사실은 업무 관리를 철저히 해야죠. 일을 하게끔. 그리고 그 직원이 일을 안 하는 그런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 이유를 직무가 안 맞다든지 어떤 상사와의 관계라든지 그런 걸 풀어주도록 하고, 정말 그 직원이 문제가 있을 때는 사직을 권유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 맞게 뭐 적당한 사유라든지 그리고 합당한 뭐 위로금 등 보상도 같이 제시를 해야겠죠. 그렇군요. 예. 이게 권고사직인데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케이스가 있다라고 들었거든요. 그런 케이스는 어떤 건가요? 네, 이건 회사가 정말 누가 봐도 어쩔 수 없이 권고사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법적으로 사유가 있습니다. 직무와 관련해서 불법 행위를 해서 금고 이상의 형사 처벌을 받았거나 또는 횡령 등 회사에 명백한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마지막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 결근을 한 경우, 이런 경우에 한해서만 실업급여를 받지 못합니다. 네, 너무 마땅한 얘기인 것 네. 같아요. 이게 상식에 반하는 근태인데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에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녀 학자금을 계속 준다 이런 케이스도 있었고 위로금을 주는 경우가 많잖아요. 특히 명퇴 같은 경우에는 네. 적정 수준의 위로금이라는 게 기준이 있습니까? 그 뭐 명확한 법적인 기준이나 이런 건 없지만 위로금은 회사가 사직을 권유하는 사유에 따라 그 정도가 다른데요. 만약에 경영상 이유로 희망퇴직을 한다. 이거는 전적으로 회사가 잘못해서 다수의 직원을 퇴직시키는 거기 때문에 위로금을 많이 지급해야죠. 뭐 금융권 같은 경우에는 제일 많이 주죠. 그래서 3에서 뭐 5년치까지 임금을 지급하기도 하고요. 대기업은 통상 6개월에서 1년치, 중소기업은 뭐 임금 3개월에서 6개월치 정도로 위로금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만약 특정 개인이 회사 내 문제를 일으키거나 성과나 역량이 극도로 저조해서 징계성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에는 위로금을 회사가 잘 지급하지 않겠죠. 그리고 만약 지급을 해도 뭐 한두 달치 정도로 적게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으로 이 질문에 답을 해드릴까요? 사장님이 당신이 지금 정규직인데 비정규직으로 신분을 바꿔주면 우리가 경영상에 도움이 된다, 다닐 수 있다라고 했대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도 사실은 신분을 변경도 근로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별도의 근로계약서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위로금도 줘야 됩니까? 위로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는데 근로자가 이것도 딜이기 때문에 요구할 수는 있겠죠.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장내성 노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9시에 올게요. 발전